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좀 흥미롭게 이야기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 2022년 대선에서 그 이제 여권에서 지금 여권은 아니지만 보수당에서 준비되어 있던 후보가 홍준표라는 후보였습니다. 근데 윤 총장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보수당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윤 총장이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심에서는 홍준표가 우위를 차지했고 당심에서는 윤 총장이 우위를 돼서 선택을 윤 총장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0.7%로 윤 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홍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되었다면 그게 사실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홍 후보가 되었으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 후보가 지금 탈당해서 하와이 가서 뭔가 지금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에 대한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지 질문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요.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고, 그리고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후보에 밀려나서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이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법문을 해왔어도 따따부터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저런 소리는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질문해 오면 그것도 내 이거 편집하는 내 제자들한테 이거는 편집 넣고 빼라 그랬고, 예언적인 법문을 무지무지 많이 했는데도 우리 제자들만 알고 있지 유튜브 방송을 탄 게 없습니다. 이건 뭐 이제 탄핵이 인용됐고 이제 보궐선거가 한 1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니까 제가 몇 마디 에둘러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저는 이제 에둘러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홍준표의 열기가 밀려왔지만 홍준표는 깜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인가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지금 국힘당에 들어와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뒤를 봐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스승이 있었고, 그 스승의 조언에 따라 전부 움직였죠. 그리고 그 스승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게 만든 것은 대통령 영분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무지무지 셌던 거였고,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이 소리를 좀 에둘러 표현하자면,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 국힘당은 보수당입니다. 보수당은 뿌리에 지켜야 할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철학적 사고관을 잊어먹지 않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영남이 보수당이고 호남이 진보당인가? 저기 저 남해에서 치솟은 용머리 지리 천왕을 돌아갔고 이 강원도 태백을 시가마 저쪽 그 백두산 대륙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용머리라고 그랬어요. 백두천지는 대륙으로 올라가는 용머리 기상을 씁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3000m였던 백두산이 대폭발을 이루어 갔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 하나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압록강이 있고, 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두만강이 있어요. 두만강은 가해 몸통, 그 러시아를 위시해 나가는 것이고, 압록강은 핵심 몸통 중국을 위시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는 백두산 안쪽으로 흘러나가는 황하강은 중국 대륙을 관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의 기운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천의 기운, 보이지 않는 무국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암흑이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밝게 비친다, 밝으면 물질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 비춰지는 건데, 밝으면 어둠이 감싸주니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둠은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밝음, 그 힘을 위시해서 살아가는 양의 기운은 활동의 주체로 자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왜 영남지방이 백두대간 안쪽에 떨어져 있어 갖고 동쪽을 보면 동해바다에 가로막혔어요. 서쪽을 보면 백두대간이 가로막혔고 사면초가하는 지형에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닷물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천의 기운이고, 산은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법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아오는 모든 기운은 서쪽 호남 지방보다는 동쪽 영남 지방에서 사는 이들이 더 많이 받아왔다. 더 많이 받아온 만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에너지 양의 질량, 제자연의 법도는 영남 지방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과연 백두대간을 올라서서 강원도, 강릉, 태백을 넘어서서 저기 서쪽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보수당인 국힘당의 몫이지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뿌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가치?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지는 나무순환법으로 이 지구는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 인간의 육신을 대자연이 어떤 걸 모델로 담아 비쳤는가?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지기의 기운을 빨아먹기 때문에 머리를 땅에 쳐박고 몸통을 통해 가지의 열매를 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기는 천기의 원소라 모든 기운을 하늘에서 받기 때문에 머리를 하늘로 쳐들어 몸통을 통해 가지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류는 본래 하나였는데, 무국의 차원 하나였는데 탁해져 분리되어 버리니까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선순환의 개념이죠. 뭐든지. 그래서 상중하의 차원이 아주 중요하다 여겼어요. 그러니까 서쪽, 중쪽, 동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중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활동의 주체 차원이고, 북쪽에서 중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건 사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운용의 주체의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잡이 질량이 남북이고 활동 주체 질량이 동서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이 손을 어디에 두었어요? 왼손과 오른손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요. 이 손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는 건 뇌의 기능에 의해 움직이죠. 그러니까 본능으로 움직이지만 본능 속에 분별을 잇기 위해 천개의 원소 인의 기운이 이 인간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유가 있어 움직이는 것이죠. 손을 잡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손을 잡고 나갈까요? 왜 왼손과 오른손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봅시다. 세상에는 우연도 있지만 필연으로 져지는 거예요. 동양에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핵심 몸통 중쪽, 중국과 러시아는 중쪽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크렘린궁 붉은 광장이 있죠. 또 핵심 몸통 중국에는 북경이 있어요. 붉은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지의 서쪽으로 간다면 격가지의 핵심 미국은 백악관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연이라고 봐도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해가 동쪽으로 떠서 중쪽으로 떴을 때가 그 한나절이죠. 한나절이 지나면 해가 져야 서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순환을 일으켜야 하기 위해 우리는 뿌리민족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인간은 왼손 오른손을 움직이는데 어느 손이 주축이 된 삶을 살아가느냐,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느냐. 동북아 삼국에는 왼손 오른손이 있지만 이 오른손이 삶의 주축이에요. 오른손을 기반으로 해서 왼손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의해 왼손이 움직여 나간다. 이 핵심 몸통 중국도 매 마찬가지인데 가해 몸통 러시아는 이 오른손보다는 왼손잡이가 많을 겁니다. 왼손이 주축이 일 거예요. 그리고 해지는 서쪽 가지 쪽으로 가면 거기는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많아요. 우리가 손잡을 때, 앞에서 손잡을 때 오른손이 왼손을 잡고 나가요. 만약에 왼손이 왼손을 잡고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으면 우리는 X를 져요. 소통하지 못한다고. 걸어가기 불편하다고. 소통의 방편을 같이 주자고.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잡고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 운용의 주체로서 해양 세력, 다가오는 해양 세력의 왼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해양 세력의 손을 대볼 때 대륙 세력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 이 오른손으로서의 뿌리 민족은 뿌리 민족으로서의 가치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또 누군가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소리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고조선 그 이념이 뭐겠습니까?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그렇죠? 널리 세상을 이렇게 하라. 이화세계를 만들라. 이화세계는 사랑이 꽃피는 나라예요. 사랑이 꽃피는 세상이에요. 사랑은 뭐가 있어요? 아시오 찾아온 너의 손을 잡고 나가는 세상이 이화세계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치 않은 이들은 동등한 삶이니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자. 하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그들이 찾아왔다면 오른손을 내밀어 왼손을 잡아주고 나갈 수 있는 뿌리만의 가치, 뿌리만의 철학, 뿌리만의 사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종교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종교는 이 시타르타나 예수님이나 모두 다 천지대자연의 자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걸었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천지대자연 품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진정한 피안의 언덕을 찾았죠. 불구에게서 바냐바라밀 피안의 언덕이라 얘기를 하는 것은 나 혼자 윤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곳이 피안의 언덕인데
그 피아레 언덕을 크게 보면 천지 대자연의 분쪽입니다. 삼라만상 이승을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 지구촌의 만백성의 이들이 자기의 업을 다 살 수 있도록 정신적 지도자로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술수를 쓰질 않습니다. 법도를 써 내려가는 것이죠.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도를 찾아내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럼 기초적인 것은 물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천기의 원소. 모든 생명체이 물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있고, 흙이 있기 때문에 흙 속에서 숨어져 있던 미생물들이 자라나 나무가 되고 동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도 천기의 원소요. 인기도 천기의 원소요. 에너지 차원의 마음도 천기의 원소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지식과 지혜, 생각과 마음,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쓸 줄 아느냐. 우리는 이것을 쓰기 위해 고뇌하고 사고하고 철학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생각이 뭐고 지식이 뭐고 주어지는 술이 무엇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법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찾기 위해 도를 닦아왔어요. 과연 그 도는 길인데 얼마나 내가 그 바른 길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찾아갈까요? 인기는 생각적 차원으로 모든 만물 육생량, 그러니까 방편을 만들어내요. 방편만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방편을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인간이 천기의 원소 인기는 무국이고 지기의 차원 인기는 태공, 물질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 생각적 지식으로서 물질만 만들어 놓고 물질 세계에 빠져버렸어요. 왜? 이 인육이 물질이에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을 쓰니 물질은 물질욕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갖고 수단으로서 방편을 만들어 놨는데 수단만 부릴 줄 알았지 방편을 제대로 쓸지를 몰랐어요. 왜? 대자연에 인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그려놨듯이 인간의 육신도 대자연의 일부분이라 대자연 차원의 모든 걸 똑같이 그려놨어요.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것을 읽어내질 못하면 우리는 동물처럼 육생을 살아가요. 동물은 천기의 원소 인기가 없었고 지기의 세포만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로 인해 갖고 땅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이들은 죽으면 끝이야. 돌아가야 할 저승이 없어. 하지만 인기는 돌아가야 할 저승이 있어. 저승은 음의 기운, 이승은 양의 기운, 저승은 에너지 충전소, 이승은 행의 현장. 그래서 사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악만내 용변부동본이라. 네가 육신을 쓰고 만변을 이승을 오간다고 해도 용변, 주어진 걸 쓰지 못하면 바뀔 게 없다. 부동본이다. 용변은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개념은 선순환의 개념이죠. 왜? 한번 보십시오. 천기의 원소 인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인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인기 스스로가 만들어낼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 법도는 선순환의 개념입니다. 뿌리, 우두머리,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뿌리라는 것이에요. 선순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 올바르게 모든 걸 전달해 줬을 때 손을 잡힌 이들이, 활동의 주체들이 그 행위를 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인류는 지구촌이라고 했어요. 지구촌에서 가장 큰 금수저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금수저예요. 뒤에 십자가만 갖다 놓으면, 불상만 갖다 놓으면, 이상한 그림만 갖다 놓으면, 이상한 형태만 갖다 놓으면, 경이 무슨 법이라도 되는 줄 알고, 경만 외우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만 종용시키고 가르쳐 왔으니, 어려움은 내가 내 짓을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지. 하늘이 나를 미워 내리는 벌은 없어요. 청계원서 인기는요, 영업물면 부설물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인기는 그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상대성으로 움직이고, 상호적으로 움직입니다. 동물은 자기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왜? 영혼의 차원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주기 위해서 이 우주 밖에서는 청력, 인력,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인기의 작용만 우리는 잊지 않아도 돼요. 상대적, 상호적, 상대성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연을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 인연. 바람이 명품이 있습니까? 바람은 명품이 없어요. 안가박이 똑같아요. 그러면 인연은 명품이 있습니까? 육생의 명품과 인생의 명품, 인기의 명품은 있는데, 보여지는 동물의 명품만 잘났다고 다니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인기의 명품은 없어요. 그게 인성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 제자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보면, 우리 여성 대통령이 처음 나왔었죠. 하지만 청계원서 인기, 지기의 대포 인육,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지기의 대포 인육을 위한 명품의 치장만 하기 위해 성형수술하고 치대고 뭐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뭐 시계 하나에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있다는 것에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뻑 같고, 무슨 가방 하나에 뭐 1억 5천 2억짜리가 있다는 게 뻑 같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명품을 차한 이들이 누구를 만나겠어? 서민들 안 만나. 어? 명품을 찬 이들은 그만큼 지위가 높으면 명품을 만나야지. 근데 우에 명품이 있나? 보여주던 일 안에 육생의 명품만 있지, 이 안에 인생의 명품은 없어. 그래서 답을 못 찾아. 그래서 그 답이 어디에 있나? 온갖 술수를 부르기 위해 무속과 기복에 빠져드는 거란 말이야. 무속과 기복에. 내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했어? 아시오 찾아온 인연과 소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표적이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살아가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디예요?
저승입니다. 저승도 온갖 귀신, 조상신, 대신들, 인격신들이 온갖 잡신들이 많아요. 인간이 사기치는 것, 저승에서 사기치는 거고, 인간이 삿된 것, 삿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삿되는 것이고, 인간 세상에 정과사가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저승에도 정과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인육을 썼을 때만이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너와 나의 차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간, 이 활동의 주체만이 자기 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을 벗고 돌아간 저승의 영혼신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손 뒤에서 자기 자손이 하는 일을 잘 되게끔 해주기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자손이 사기를 친다. 조상에도 사기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손이 사기를 쳐. 그래 같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기운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죠. 자손이 도둑질을 한다. 그 조상 때에 도둑질했던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리면 도둑질을 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안 되니라 자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탁한 기운이 들어오면 너도 그렇게 한다. 그게 빙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 이 법문을 내가 왜 하냐? 알아야만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 명품만 차고 다닌다고 해서 탁하고 시커먼 그대의 조상 기운들이 맑고 깨끗해질까? 아니. 탁해진 나의 기운부터 맑히기 위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 도반님들은 도반님들만 앉아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일단 도반님이 출발한다고 하실 때 보이지 않는 기운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도량에 올 때까지 진정이 도량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 나와 함께 나가는 나의 그 몸주줄, 신장들이 다 보호를 해주고 안녕하게 와요. 하지만 탁한 마음 먹고 표적을 받기 위한다면 그대들이 공부하는 장소를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힘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표적을 받는다는 것이지. 선순환의 개념,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의 용변이 선순환의 개념, 쓸 줄 아느냐? 써야 되는데 쓸 줄을 모르잖아. 벌 줄만 알지. 어렵고 힘들게 샀던 니들이 갑자기 돈 벌면 돈 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어디다 숨겨놓을 줄만 알아. 숨겨놨다가 한 방에 날아가잖아. 쓸 줄 모르는데 돈은 한정되게 통화량에 의해 한정되게 풀어지는 것인데 쓸 줄 모르고 숨겨만 놓는다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빵빵 터지는 것이에요. 내가 입으로 섭생을 위해 모동을 먹었는데 오장육부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배탈이나 대골대골 구르는 것이나 오대양 육대주가 소통하지 못하면 전쟁을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운용의 주체가 누구하니까.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별의별 이들이 살아가는 이들이라 별의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하다가 잠시 잊어먹었는데 우리의 여선 대통령이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보수당이에요. 근데 눈물로 탄핵당해 보궐선거를 치렀죠. 또 이 진보당의 대통령이 됐다가 다시 보수당의 대통령이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죠. 이 대통령도 안타깝게 실히 탄핵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원인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1988년도부터 2024년 전후가 36년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통일의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가 2024년 전후라. 이 전후를 남겨놓고 개혁과 혁신을 잃어보고 쇄신을 잃어보려 하기 위해 뭐가 일어났어요? 탄핵이 일어났죠. 근데 탄핵이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의 쿠데타가 있지만 이 5.16 쿠데타가 참 눈물겹죠. 왜 일어났을까요? 그 쿠데타가 없었으면 만백성이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머리 써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대자연에서 때리는 회초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국가예요? 뿌리민족이라고 그랬죠. 운용의 주체 국가라고 그랬죠. 뿌리 한국이 어려지면 몸통 중국도 어려워져요. 뿌리 한국이 경제가 살면 몸통 중국도 경제가 살아요. 세계 경제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18을 민주화 황정이라고 그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는 그 맛을 알아요. 그 MZ세대가 이렇게 활달하고 이렇게 개방적인 삶을 사는 것도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MZ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이에요? 어떠한 사고, 어떠한 가치, 어떠한 이념, 그로 인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25년 초에 또 국힘당의 대통령, 보수당의 대통령이 탄핵이 됐죠. 이것도 참 눈물나게 계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진정한 만백성은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북한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폐쇄적인 독재국가라고 그랬어요. 시장 경제를 살려주지 못하는 그 북한의 체제에 살아가는 모든 인민들은 깨우치지 못하도록 지금 세뇌를 시켜요. 스승님 공부는 뭐예요? 그대들이 갇혀있는 각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러면 세상에 보일 것이다. 정신적 성장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모순에 온다고 그랬죠. 그대는 모순을 볼 줄 아느냐. 모순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모순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니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깨치겠어요. 영적 깨달음은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데 오는 것이고 정신적 성장은 모순을 보는 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주어진 사회의 기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은 만백성의 깨침을 원치 않아요. 만백성이 깨치면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반란이 일어납니다. 가스라이팅을 왜 시키겠어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와 자유를 견지하기 위해 자리한 방종이 무엇인지, 이것을 견지해 나가게 있는 것입니다. 세뇌는 모순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적인 성장을 못 이뤄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어떻게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겠어요? 배고픈 나의 배를 부르게 할 때만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차원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이 북한 체제는 깨달음이란 없어요. 도 자체를 몰라요. 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종교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북한 체제에 지금 종교가 안 들어가는 것도 선순환의 개념, 운영 주체, 위에 있는 우두머리들이 아시아 찾아오는 그 밑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만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고, 이 철학, 이 가치를 가지면 우리 국힘당의 보수의 세력의 가치는 더더욱 뿌리가, 머리가 안정이 되니 몸통에서 가지의 열매는 너무 풍성하게 이를 것인데, 사실 보수가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그저 내가 내 자리 지키기 위해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막혀갖고 세뇌를 시켜 모순을 못 보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왜 이렇게 모순들을 못 보는 것이지. 육생계는 모순의 세계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법문하는 이유도 모순을 볼 때만이 그대는 그대가 살아가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언제 흔들려? 언제 난관에 봉착하고 언제 어려우며 허덕일까? 세상의 모순을 못 보고 상대방의 모순을 못 보고 그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모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고 그 모순을 볼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가르치는 자도 자기가 자기의 모순을 모르는데 그게 모순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 이번에 그 보수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당한 것도 사회의 기운으로 인해 갖고 보수당을 개혁시키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쪽만으로 우리는 좌우가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해요. 왼쪽이 중심축이 되어졌을 때, 운용의 주체가 거름이 되었을 때, 활동의 주체는 그 거름을 빨아먹고 심이 되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거름이 되어줄 것인가? 그 개념은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그게 지금까지, 인간의 지금까지 육색 물질 문명을 일으켜오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500년 전에 노자가 얘기했던 그 도덕경의 그 상황이나 2025년도에 벌어지는 상황이나 정치적 개념과 전쟁의 개념과 서민과 상층의 삶은 양극화 현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매 마찬가지라. 그래, 노자의 도덕경 써놓은 글자를 보면, 문자를 보면, 저는 항상 그래요. 문자는 부분을 보게 만들어 놓고 순수 우리나라 말 글자는 전체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번 봐봅시다. 2500년이라는 세월 동에 문자에 빠져갖고 맞는 말이라고 그래. 맞는 말. 그쵸?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게 실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청민하고 청렴결백하다고 그러지.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용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쓰면서 살아갈 때, 선순환을 일으키며 살아갈 때 부동본이 아닙니다. 동본, 네 행위를 다하며 살아가는 선순환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선순환의 개념, 도덕경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로 보아야 할 때가 왔어요. 도덕경의 모순. 도덕경이 가리키는 바가 뭐예요? 육생계, 육생다리, 육생시대의 삶이 시작되느니 육생계의 모순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가르침이 도덕경 전체에 이렇게 실려져 있다. 그러면 신앙계에서 가르치는 경은 뭐고 종교계에서 가르치는 법은 뭐냐? 법은 안 나왔습니다. 모든 신앙이 종교를 빙자를 해갖고 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대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종교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도 그렇게 살까 말까 하는 그러한 수행과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만드냐고. 제대로 꼬집힌 건 제대로 꼬집어 얘기한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경은 주술을 일으키죠. 무속을 일으키죠. 주술 주력을 해서 내가 여기서 금방 어려운 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신에게 빌고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형상에 빌고 기타 등등의 비는 것에 쓰기 위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비는 게 아닙니다. 온갖 귀신, 조상신, 대신 그것 다 핫지바리 신들에게 빌어 조지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가름의 공력을 쌓았고 높이 올라선 그러한 분들, 거기는 시다르타도 한번 자리하고 계십니다. 시다르타는 오늘날의 불교를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땅을 치고 울고 계십니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를 팔아 먹고 살아가는 이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쯤으로 모두가 호도하고 있다. 가슴 치면서 무지무지 가슴 아파하면서 계십니다. 시다르타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인간이 가르쳤죠. 대부분 불교 경전의 해석은 뿌리 민족의 기운으로 태어난 이들이 불교 경적을 해석을 해나갔고 해놓은 것이죠. 말로선 너무나 맞아. 근데 행위로 과연 될까? 육을 왜 쓰고 살아가는데? 섭성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와 내가 왜 만났는데? 소통하기 위해 만났는데. 내 앞에 왜 이거 유괴 물질이 왜 있어? 그래서 이치가 자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환을 위해 자리에 나가는 것이야. 이번 뿌리 민족에서 일어난 개헌과 탄핵은 보수당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일환으로 벌어졌다. 천지대자연이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유튜브에 실을까 말까 해놨는데 보수당, 국힘당, 쇄신을 통해 개혁을 일으켜 나가기 위한 바람이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통일이 와요.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찌 민주와 공산,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보수의 개혁을 일으키고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이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게끔
또 그를 밀어주고 그를 옹호해줬던 이들도 그에 대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놨던 것이죠. 이제는 알아야 돼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수의 이념이 무엇인지, 보수의 철학이 무엇인지, 뿌리의 에너지의 질량은 그대는 알고 있어. 그대의 가치와 철학과 이념과 사고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 근본. 걸음이 되어 걸음을 필요로 하는 활동의 주체, 그들에게 밀어줬는지, 또 그러한 대안을 이번 선거가 통해 지도자가 바뀌면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약간 늦더라도 완전한 쇄신을 통해 개혁을 일으키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빌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온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 자리 지키기 위해 발 동동 거리면 이 인생살이 인생 시대는 제가 무슨 시대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겠습니까? 숨겨진 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더러운 건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시작되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시대를 만들어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보수가 해야 할 일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뿌리, 이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은기로서 운용의 주체로서 보이지 않는 심을 나중에는 보수로서 가치를 갖춘다면 대자연이 그 힘을 줄 것입니다. 그때만이 해양 세력 손을 잡고 대륙 세력의 손을 잡고 양 날개짓을 하며 우리 뿌리 대한민국은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